네,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재산 증폭 증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본부장은 게임업체 주식 약 80만 주를 126억여 원에 처분을 해서 38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본부장은 매입 과정 등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40억 원에 가까운 주식 대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의혹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이분이 이제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도에 예. 그 우리나라 큰 게임 업체입니다. 뭐 방송 보도에도 나왔으니까 예. 넥슨 예. 게임 업체. 예, 주식을 당시는 이제 비상장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 3만 주를 전체 주식의 한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 주식을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2015년도에 이분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예. 네. 검사장으로 승진하니까 이 주식을 또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팔았는데 이 주식 값이 작년에 판 돈이 얼마냐면은 80만 주에 126억을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액을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 주식을 2005년도에 당시에 비상장 회사였는데 예. 주식을 얼마에 샀고 이 사게 된 경위가 뭐냐? 예. 그리고 이분이 이 2005년도에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금융위원회에 있는 FIU라고 합니다. 거기에 검사로 또 재직하고 계셨고 예. 이 주식을 2005년도에 구입한 후에는 서울중앙 보유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2부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뭔가 이 주식을 갖다가 팔 때 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예. 당시 2005년도에 이 주식 구입하게 된 경위가 뭐냐. 예.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당시에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 이민 가려고 예. 한다. 그래서 이 주식을 팔려고 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 주식을 공동으로 매입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주식 3만 4천 주가 예. 이 전체 주식의 1%입니다. 주식 거래도 안 했습니다. 또 항상 올라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회장과 이 진 검사장, 예. 이분이 대학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회장이 이 주식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 예. 회사 주식이라면은 이 당시 정관에 뭐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느냐 이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의 친분이 어떤 특혜로 작용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의심은 가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법무부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 이건 기히 재산 등록 때 다 해명이 된 거다. 예.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때 다 해명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명이 과연 제대로 됐냐, 해명이 사실이냐, 이 해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했느냐,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이미 다 마무리한 상황에서 그럼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법무부는 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다. 예. 얘기하고 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뒤늦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 검사장은 나는 투자 목적이었다. 예. 전혀 그렇게. 부당성이 없다. 예. 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전혀 불법 없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속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적법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분이 취득하게 된 경위가 뭐냐. 예.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내용 속에 어떤 이 당시에 이 주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예. 상당히 오를 것이다. 예. 이득을 취할 것이다. 이런 내부자 정보를 과연 얻어가지고 취득한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요. 또 이 주식이 원래
비상장 법인이었기 때문에 개인 예. 일반 투자자에게 이게 양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이 주식을 이 당시 검사인 진 검사에게 팔았을까? 예. 이 부분이에 따라서 처벌 법규도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검사라고 해서 투자를 뭐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좀 법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 여기 근무하는 검사들 뭡니까? 거의 증권 이런 사범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FIU 뭡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예. 업무 수행 과정에 금융정보라든가 이런 증권 정보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상황 알아봐야 되고 예.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저는 매년 검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사장이니까 재산 등록 공개 대상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밝혀진 거지. 예. 그 전에는 이분이 검사장 승진 전에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예. 사실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윤리 의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뭐 미취학 아동,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 한 부부가 10남매 중에 7명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5평 단칸방에 예. 9명이 살았습니다. 이 원래는 10남매거든요. 5남 5녀를 둔 그 부부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막 추적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 출생신고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중에 10명의 남매 중에서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단 3명이라고 합니다. 예. 큰 장녀하고 예. 그다음에 막내 둘째 뭐 9째 10째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참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출생 신고를 안 한 아이가 4명이라는 겁니다. 그중에는 태어난 지 17세, 17년 만에 출생 신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각지대였습니까? 저는 예. 이 5평 단칸방에 부부끼리 해가지고 아홉 사람이 거주하며 산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랐다는 현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예. 어떤 주거 환경이라도 깨끗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대 흔적이 아직까지 지금 조사에 있지만은 예. 학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그 4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 10여 년 이후에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예. 이때쯤이면 구청에서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서류만 갖고 한다는 겁니다. 출생신고하면 뭐 사람이 출생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방문을 해가지고 과연 이 아이가 출생신고한 아이가 이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방문을 안 하고 출생신고하면은 그대로 출생신고에 접수만 한다는 겁니다. 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출생신고, 저는 사망신고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번 기회에 어떤 서류에 의한 확인 이런 거에서 좀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요. 예. 이 9남매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9번째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하루에 8만 원 일당을 벌으면서 이 7남매를 부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하면서 예. 작년에 출생신고 한 아이를 갖다가 2명을 넣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상하지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안 다니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3번에 걸친 조사 끝에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그러한 조치를 안 했더라면 교육 지원, 급여 신청을 안 했더라면 예. 이 사건도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형식적으로는 예.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겠습니까? 사채, 빚에 쪼들려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거든요. 지금 이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방임행위에 의한 자녀 방임에 의한 처벌보다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지자체 전부 다 해가지고 11기관이 모여가지고 이 가정에 좀 더 넓은 방을 해주자. 예, 예. 그리고 병원을 못 다녔다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예. 그 병원 진찰도 받게 해주고, 예, 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자라는 지원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보다는 지원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혹시라도 이 부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자녀들의 양육 문제나 생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부가 10남매를 키웠습니다. 10남매를 키우면서 5평 그 방에 살면서 예. 어떤 이 아이가 아이를 키운 겁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안 보내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형사처벌을 한다면은 저는 이 사회가 보호하고 보살피지 못한 책임을 예. 이 부모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씁쓸한 내용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을 하나 짚어보면, 이거 이제 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유명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 10명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 근데 워낙에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예. 하루 잠깐 반짝 화제되고 지금 다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마약 중에서 제일 그 중독성 정도가 약한 게 대마초입니다. 예, 예. 근데 왜 대마초를 흡입할까요? 왜 그러냐면 대마초가 어떤 피우게 되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 걸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마약 규제가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대마초에 그 중독되게 되면은 예. 이 대마초를 자꾸 이렇게 피우게 되거든요. 예. 또 이번에 적발된 그 아이돌 그룹 출신 뭐 가수 작곡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이 창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워야 어떤 창작 이게 능가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앞으로 이 대마초뿐만 아니라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인식해왔는데 지금은 예. 마약 청정국 위험합니다. 예. 그 대마초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피운 사람도 그렇지만 판매를 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뭐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또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자를 좀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대마초는 사실상 구매자가 판매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구매한 사람도 자기가 예, 예. 흡연하기만 하겠습니까?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단순 소지자와 구매자와 판매자 이걸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외국에서 이 대마초를 갖다 공급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예. 그 외국 수사 당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뭐 클럽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대마초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있잖아요. 클럽 내지는 뭐 인터넷 판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실제로 그 대마초를 그 접근해가지고 정보 접근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대마초 마음만 먹으면은 다살수 얼마든지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국제어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 심지어 얼마 전에 대마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키운 사람들. 그렇죠. 온실 속에서 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어떤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대마초 이 유통 경로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잘 안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나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예. 이게 상당히 추적하고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국내에서 피우다 걸리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운 국민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려면 물론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 분이 대마초를 피운다. 예.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마초 단순히 내가 피웠다. 네. 이 진술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증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라는 그러한 것만 갖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끝으로요. 저희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일부 연예인들 중에서는 담배보다 대마가 덜 해롭다면서 법의 잣대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요? 예.
대마초가 중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 같아서는 뭐 카페도 있고 합법화 되지 않느냐.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요. 예. 이게 대마초가 중독성이 낮지만 이거에 중독이 되면은 좀 더 중독성이 강한 헤로인 뭐 이런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초 자체를 저는 담배를 논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해로운 마약류로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